자습이 필요하다 싶은 아이들은 수능 딱 100일 스타트 내지는 사실 50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킴입니다. 오늘은 이때쯤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심야자습, 재수생들의 심야자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야자습이란 11시 반에 일과를 마치고 30분 정도 씻고 잘 준비를 하고 12시부터 6시 반까지 6시간이 취침 시간인데, 이 취침 시간을 쪼개서 12시부터 뭐 2시까지라던가 12시부터 1시 반까지라던가 이렇게 1시간 반 정도의 자습 시간을 더 주는 걸 심야자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숙학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통학학원 학생들은 다 집에 와서 몇 시에 내가 자냐를 보고 이 심야자습을 맞추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심야자습이란 건 잠을 줄여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더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시 반에 기상해서 12시에 취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는 11시 반에 끝이 납니다. 뭐 학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1시 반, 11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루에 총 17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요. 기숙학원을 기준으로. 그리고 통학인 경우에도 자기 하루 서클을 잘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 5시간 정도를 휴식 시간으로 뺄게요. 아침 준비하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매 10분마다 주어지는 시간, 이걸 다 빼내도 5시간이에요. 그럼 17시간 중에 5시간을 빼면 총 12시간이 나에게 학습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 12시간 중에 이것도 학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수업, 정규 수업이 진행될 거고, 또 개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개별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온전히 순수히 자습할 시간이 5시간 정도 주어져요. 사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쉬는 시간으로, 휴식 시간으로 5시간 빼낸 것 또한 공부를 타이트하게 하는 아이들은 아침에 6시 반에 기상해서 8시까지 입시를 하게 돼요. 그럼 이 1시간 반도 다 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시간 반을 6시 반에 기상해서 준비하고 아침 먹고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이 시간을 누워서 계속 자다가 아침도 굶고 대충 씻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눈 뜨자마자 사사삭 한 1, 20분 안에 씻고 식당 가서 1, 20분 안에 밥 먹고 이 남은 4, 50분을 또 공부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 50분을 온전히 밥을 먹는데 다 쓰지 않고 밥을 한 1, 20분 먹고 또 한 30분 정도를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간을 다 빼내도 5시간의 순수 자습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이 5시간이 누군가는 5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한두 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업을 끝내고 나면 그 수업의 이해도에 맞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수업을 이 시간 안에 완벽히 이해해내고, 이제 부족한, 내가 이해 못했던 그 소수의 분량과 그리고 이 수업에서 진행되는 과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수업 시간 자체에도 이해도가 낮아서 이 수업 시간에 흘러나오는 과제를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상대적으로 자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여러분. 자, 이 수업 시간에 이해도가 낮았던 이 수업 시간에 흘러나온 과제를 진행하는 것 또한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업에 나온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 수업에 이해 못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 혼자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고, 학원이 제시하는 분량과 그 과정만 잘 소화해내도 성적은 올라요. 근데 불안한 거죠. 내가 수업을 이해 못했어. 그래서 과제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자습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자습 시간에 이 과제를 해내는 게 자습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시간의 만족감을 못 느끼고 12시
12시에서부터 1시 반, 2시까지 자습을 한다? 당연히 수면 시간이 3시간 반, 4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 자기 위안이거든요, 위안. 하루를 되게 알차게 쓰는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잠을 줄여서 심야자습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잘 보세요. 성적대가 높은 아이들은 심야자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하루를 다 쓰고 남은 체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하루에 루즈하게 보내고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엎드려 자고 했던 아이들이 심야자습 1시간 반 정도 하고 보상심리. 나 심야자습했어. 이러고 혼자 막 뿌듯하면서 잠들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멍한 상태로 일어나서 또 수업을 멍하게 듣고 잠 오니까 그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또 불안하고 또 심야자습하고. 여러분 1시간 반 심야자습하고 다음날 멍하게 3시간 4시간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죠.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현역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나와서도 심야자습은 애초에 일찍 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줘요. 아이들에게도. 근데 내가 하루를 알차게 쓰고 있고 그래도 좀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수능 딱 한 100일 정도 남기고 그리고 심야자습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4시간 자도 상쾌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야자습 100일 딱 잡고 한 20일 정도는 멍할 거예요. 다음날. 그래도 안 자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은 80일을 알차게 이 심야자습에 활용하는 건데 심야자습하고 퍼지러 잘 거면 심야자습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기숙학원에서 휴가 나와서 제 영상을 보는 그리고 제 영상을 기숙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 심야자습을 강요하지도 마시고 아이가 엄마 나 심자했어 하면 그러면 다음날 어때? 수업 잘 이해하고 있니? 다음날 너무 힘들지 않니? 이걸 꼭 물어보시고 심야자습 1시간 반으로 위안을 절대 얻으면 안 돼요. 충분하잖아요. 시간 다 쪼개봐요. 본인이 이렇게 쪼개봐도 이 시간이 나올 거예요. 12시간 하루에 총 12시간을 공부에 쏟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충분히 숙면을 하고 다음날 컨디션을 상쾌하게 해서 수업 강의실에 들어가는 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불안한 거 알아요. 지금 당연히 불안할 시기입니다. 근데 이 불안함을 심야자습으로 끌어당겨서 심야자습하고 혼자 만족스러워하면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수업 안 듣고 멍 때리다가 또 자습 시간에 피곤하면 자습 시간에 엎드려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엎드려서 자면 관리인들이 깨우겠죠? 깨워서 막 이러고 있지만 계속 이러고 조는 거예요.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하루의 시간, 나에게 총 주어진 12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눈 떠 있는 이 낮 시간을 어떻게 잘 쪼개서 활용할 것이냐에 고민을 두는 거지 심야자습으로 이게 이어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야자습이 꼭 필요하다. 내가 하루를 알차게 쓰고 있다는 전제하에 심야자습이 필요하다 싶은 아이들은 수능 딱 100일 스타트 내지는 사실 50일도 괜찮습니다. 50일 딱 남겨두고 이 컨트롤을 하는 거지 막 4월 5월부터 막 심야자습 하나 하지 사실은 많아요. 심야자습 왜 안 열어주냐 나는 낮에 안 쫄 수 있다 이러면 관리 잘하는 학원들은 뭘 하냐면 심야자습을 진행한 아이들의 리스트를 다 그 관리인들께 싹 뿌리고 이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너 심야자습하고 다음날 엎드려 자거나 많이 졸면 심야자습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관리해준 학원이 사실 제일 좋아요. 아이들은 짜증내죠. 근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야자습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야자습을 진행하고 있는 재수생 여러분 이 영상을 참고해서 심야자습을 계속 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